괜찮아. 다음부터 신호를 주세요. 자, 유형 13부터 볼게. 지금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다루고 있는데, 자, 지금 할 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있어? 당연히 만나지 않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그렇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세 가지가 있어. 자,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당연히 원의 방정식 요놈과 직선의 방정식 요놈을 연립해서, 즉 y자리에 얘를 대입해서 x에 대한 2차 방식을 만든 다음에 그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겠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니까 접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실근을 가니까 교점이 두 개 나오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겠죠. 자, 그렇게 해도 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풀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봐봐. 대신 집어넣고 전개해서 다시 x에 대한 2차식으로 전개하려면 꽤 많이 귀찮다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식은 판별식 쓰지 말자. 쓰지 말자. 그치? 왜? 더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 풀었니? 첫 번째,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얘를 D라고 볼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익혔죠.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하면 위치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만나지 않으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어때? 멀리 있으면 안 맞되겠죠. D가 R보다 크면 되겠죠. 반대로 두 점에서 만나려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야 돼? 작으면 직선이 원 안으로 들어와서 두 점에서 만나겠죠. D가 R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완전히 똑같으면 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한 점에서 만나겠지. 결국 이 D 값을 어떻게 구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 A, B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하면 되고요. 반지름이 여기 나타나고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지. 아까보다. 됐지?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풀기로 우리 약속합니다. 됐습니까? 특히 뭐 원과 직선이 접하면 D는 R입니다 라고 떠올리셔야겠지. 우리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한다 판별식 0입니다가 자동 나오잖아. 그렇지? 접한다 판별식 0입니다 자동 나오는 것처럼 원에서는 이 대신에 D는 R입니다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때 이 접하는 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접선이라고 부르지. 그럼 이 오늘 할 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텐데 그때도 이용되는 게 얘를 위해서 풀 거라고. 됐지? 자, 그럼 보자. 1330번.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3,0이라는 원의 중심과 직선, 당연히 공식 쓰려면 일반으로 바꿔야겠죠. 좌변 당연할게요. 2x 더하기 y 빼기 k는 0. 이 둘 사이 거리 구할게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3 넣으면 6, 0 넣으면 0. 이가 되겠다. 이게 뭐해야 된다? 서로 다른 수준 하려니까 반지름보다 작아야겠죠. 반지름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루트. 자, 그러면 절대값 6-k가 루트 5 곱해지면 얼마 되니? 5보다 작아진 셈이요. 이대로 풀면 되겠죠. 근데 보세요. 절대값 x가 k보다 작다. 우리 범위 나눠서 풀지 않았죠? x는 k랑 마이너스 k 사이입니다로 플러스 7. 6-k가 5랑 마이너스 5 사이입니다. 풀어도 되겠지만 어차피 절대값 아니니까 6-k나 k나 수는 어때? 똑같죠? 이게 더 풀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럼 k-6은 5하고 마이너스 5 사이고요. 양변에 6을 더하면 1과 11 사이입니다. 그 사이는 정수는 2부터 10까지 몇 개? 9개가 되겠다. 그치?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거. 그 다음 오른쪽에 유형 15번 현의 길이의 문제야. 현의 길이. 현. 너무 식상하지 그지?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통인의 길 할 때 얘기했잖아, 그렇지? 공통인의 길 할 때처럼 우리가 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원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그냥 도형이 어렵잖아. 반듯한 지선보다는 왠지 둥글게 생겼으니까 곡선이니까 여러 가지 힘들어 보이는데 사실은. 근데 원이 오히려 더 간단하다고 했어. 왜냐면 원에서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정해진 약간의 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룰들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오히려 어느 도형보다 더 쉽게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보조선을 구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수직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게 많고 따져야 될 방향들이 많아서 어떻게든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겠지만 원은 그냥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너가 문제 풀면 저절로 느끼시는데 선생님이 물론 말은 해주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다음 상황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원에서 접선이 등장하는 순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접선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 어떻게 된다? 원의 중심을 찾고 중심과 접점을 이어주셔서 수직 표시를 하시는 거야. 그치? 이거야. 너무 식상하지, 그치? 근데 이거 무조건 나오셔야 돼. 접선 나오는 순간. 두 번째, 원에서 현이 등장하는 순간. 현이 등장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원의 중심의 선에다가 수선을 발견해서 수직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하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게 뭐야, 원의 반지름이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피타고라 정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원이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뭘 한다?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고 보는 거다. 요 정도. 요 정도.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연결해보자. 라는 거예요. 특히 두 원이 뭐하고 있으면 이렇게 외접하고 있으면 연결하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두 원의 뭐야? 반지름 합과 같아지겠죠. 뭐 저런 내용들. 을 활용하는 거야. 물론 이것들이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는 데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면서 원의 방식을 또는 원에 맞는 문제들을 쳐다볼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는 수능까지도 계속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능 때까지도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잖아. 근데 원이라는 도형이 계속 등장하면 이 배운 내용들이 계속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뭐 이게 해를 길이죠. 마지막 걸 한번 볼까? 원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와 직선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의 두 교점,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의 원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그림 그릴 때 항상 x, y, x 정확하게 잡고 찍어서 그릴 필요가 없지 지금? 그치?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만 우리가 보려고 해. 따라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렇게 만나고 있다고 그러죠.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는데 몇 개 그릴 수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수없이 많이 그릴 수 있죠. 그 수없이 많은 원들 중에서 가장 크게 넓이가 작은 원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 이 두 점을 있는 원을 그렸을 때 이 성분은 우리가 새로 그리는 원의 뭐가 되는 거야? 현이 되는 거겠지. 이게 그냥 단순한 현이 되면은 이 원의 지름은 현보다 어때? 항상 크죠? 현 중에서 제일 큰 현이 바로 지름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게 어떤 원의 지름이 아닌 현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긴 지름이 존재할 거고. 그치? 그럼 반지름은 어때? 이거의 절반보다 더 크게 나오겠네. 그럼 당연히 원의 넓이도 더 크게 만들어지겠죠. 결국 얘 둘을 지나는 원 중에서 이 원의 넓이가 가장 작은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가장 짧아야겠죠. 지름도 가장 짧아야겠죠. 그런 원은 어떤 거야? 이 현이 바로 그 원의 지름이 될 때잖아. 이 현이 지름이 되는 원을 그리면 이거보다 더 긴 현은 등장하지 않겠고요. 맞지? 이때의 지름보다 이때의 지름이 어때?
더 작을 수밖에 없잖아. 가장 작은 지름이 만들어지고 원넓이도 가장 작아지겠죠. 그치?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 크기가 가장 작은 원은 이 현이 뭐가 될 때? 지름이 될 때예요. 맞지? 공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원은,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은 얘가 뭐가 되는? 지름이 되는 원이겠죠. 그럼 그 넓이 구하라 그러면 반지름 길이 구해서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공통의 길이 구해서 반 구해서 반지름 쓰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 원의 반넓이를 구하려 못하겠다. 현의 길이에서 이렇게 내리자 그랬죠. 수직 이등분 하잖아. 찍어서 이렇게 만들자 그랬지. 자,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데? 5고. 야, 이 길이 구하려면 이 길이가 필요하겠죠. 자, 이 길이 뭔데? 원의 중심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겠죠. 0,0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만큼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빵빵 들어가면 얼마 되니? 5가 되겠고요. 루트 5분의 5는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이게 루트 5고 5야. 그럼 이게 얼마 되니? 25 빼기 5니까 20. 루트 20이 되겠죠. 루트 20. 이 루트? 이 길이가 이 루트라는 얘기인데 이원의 반지름 얼마야? 2 루트 5야. 그럼 원넓이는 얼마다? 파이 r 제곱이니까 20 파이가 가장 작은 원의 넓이가 되겠네. 됐죠? 여기서 말하는 넓이가 최소인 원의 반지름이 바로 뭐야? 현의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다. 그렇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이네. (1346번) 자, 우리 배운 거 다 동원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심이 x 더하기 y 빼기 9는 0 이외에 있대.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원래 a, b라고 두자 그랬는데 어디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니까 a,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중심이라고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자, 생각해보자. 원이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의 무슨 좌표가?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9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다 배운 거잖아. 그 다음 세 번째. 이 원이 y축에 의해 잘린 현의 길이가 6이라며. 그러면 원이 이렇게 했는데 y축에 의해 잘린 현의 길이가 6이라며. 이 길이가 6이라며. 잘 생각해봐요. 그림 가지고. 이 y축이야. 그럼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겠죠. 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현이 나오고 있어. 뭐 해야 돼? 방금 확인할 수 있잖아. 중심에서 현에 수선 내리자고 그랬죠. 수직 2등분 하니까. 그럼 여기 얼마 됩니까? 3이 되겠죠. 이건 뭐야?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 얼마 되니? 절대값 a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니? 중심의 무슨 좌표야? x좌표 되겠죠. 이게 y축이면 이게 중심의 x좌표가 곧 이 길이잖아. 얼마야?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 배운 걸 그림으로 다 나타내면 되는구나. 근데 뭐 할 거야? 직접 생각해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얘 제곱은 정리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81은 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8a는 마이너스 72 a는 4가 돼. a 4니까 지금 얼마 된다? 반지름은 5가 되겠네. 그치? 다 한 거잖아. 중심을 a, b로 두고 중심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반영해서 b 쓰지 말자라고 했었고, 맞지? 축에 접하는 원일 때 그 원의 중심의 x좌표나 y좌표가 반지름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 현의 길이면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발견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나타낼 수 있어. 그렇지? 새로운 거 없어 완전히. 차근차근 배운 걸 돌려가면서 해결을 하는 거야. 조건들 이용해 가시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 원과 직선이 접할 때 바로 와야지 뭐야? D는 R이다 쓰는 거야, 그렇지? 가끔씩 어떤 책도 보면 판별식으로 푼 풀이들도 있죠. 쳐다보지 마 그냥. 알겠니? 시도도 하지 마. 직선이 이 원에 접할 때 뭐야? D는 R 쓰면 되잖아. 중심이 얼마? 1,3 그거하고 이 사이 거리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x에 1 들어가고요. 9 얘가 얼마다? 그럼 절대값 k-8이 얼마다? 7. 그럼 k-8은 뿔마 10 k는 18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양수 k값은 18.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왜 풀었을까? 형님들이. 자, 그 다음 뭐 상문제도 뻔해 보여. 문제 한번 보고 가자.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 AB라며. 자, 교점의 개수가 최대 몇 개? 2개, 최소 0개. 0, 1, 2 값이 될 수 있겠죠. AB가 될 수 있는 거는 0, 1, 2 중에 하나라고요. 더해서 3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1, 2 또는 2, 1밖에 없는 거지. 3은 없으니까. 맞네? 1, 2, 2, 1. 1, 2는 여기는 접해야 되고 얘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2, 1이면 얘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얘랑 접해야지. 두 가지 힘을 놓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7번 봅니다. 접선의 길이. 자, 아까 우리 어떤 얘기했느냐? 원에서 접선이 등장하는 순간 중심의 접점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자 그랬고요. 그 외에 원밖에 한 점이 존재한다면 얘를 이어주시면 뭐가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죠.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이게 원의 반지름.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러면 뭐가 보여지겠다? 요만큼의 길이가 보여지겠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밑에 3문제를 볼게. 이 문제는 쉬우니까. 자, 3,1에서 xy치 그리지마. 중심이 6,1이죠. 반지름은 2고요. 바깥에 뭐 있냐? 3,1이라는 점 A가 있죠. 자, A에서 그건 두 접선의 접점을 PQ로 하면 돼요. A에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2개 그을 수 있죠. 2개 그을 수 있죠. 이렇게. 그들의 접점을 PQ라며. 자, 그러면 이 점을 P, 이 점을 Q라고 하자.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나왔지? 그치? 어떻게 볼까? 물 고민해. 아까 뭐 하기로 했어? 뭐 하기로 했어? 접선했으면 수선 내리면 했잖아 이렇게. 뭘 고민해? 하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중심 이렇게 하나 내리지? 해놓고 보는 거야. 해놓고. 자, 그러면 합동이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파란색 두 개가. 그러면 합동이니까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 어떻겠니? 똑같죠? 똑같죠? 또 뭐야? 똑같죠? 그지? 그럼 이 길이 구해서 두 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하잖아. 일단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2야. 여기는 2야. 그리고 점과 점 사이 동식이니까 이 거리 얼마니? 3 빼기 0의 제곱 1 빼기 0의 제곱 루트 10 맞지? 그럼 피타고라스 있으면 접선의 길이 나오겠다. 10 빼기 4 6 이건 얼마야? 루트 6 나오겠죠. 준비 다 됐네. 자, 여기 쓸 수 있는 공식 하나 떠올라요? 떠올라요? 난 이거 보고 싶잖아. 이거 떠올라요? 수직 이등분사지? 왜? 편해. 수직 이등분선 해야지. 합동이니까. 두 가지 똑같을 거고요. 맞지? 그럼 90도 표시할 수 있겠죠? 이게 쓸 수 있는 공식 있잖아. 중학교 때. 자,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여러 교재들에서
정상적으로 써먹지는 않고 있어. 왜? 지금 설명하는 공식들이 결국 닮은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식들이라서 그냥 닮은비를 일일이 풀고 있어요. 뭐 공식도 우리 왜 안 쓰려고 보이니? 자,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수순을 내려줘. 직각에서.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 몇 개 있어? 3개 있죠. 3개가 모두가 뭐다? 닮음이죠. 여기 이 각과 여기 이 각이 합치면 90도죠. 이렇게 되니까 맞지? 여기 이 각과 이 각 합쳐도 90도니까 결국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고 이 각과 이 크기도 같고 3개가 모두 AA 닮음이야. 맞나요? 그 닮음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식이 뭐였어요? 첫 번째 이쪽을 제곱하면 짧게 한번 이거 곱하기 요거입니다 라는 게 있었지. 네? 반대로 이쪽을 제곱하면 짧게 한번 곱하기 길게 한번 곱한 거랑 같습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운데를 제곱한 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습니다 라는 공식이 있었어. 다 닮은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됐지? 한 적 있어 없어? 처음 봐? 중학교 때 했을 하도 교육까지 맨날 바뀌어가지고 생일 중학생 때 마칠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서 있었네? 그치?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다 닮은비는 아니지만 공식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었죠. 무슨 공식? 소. 그치?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습니다 공식 있잖아. 얘 넓이 통해서 나온 거잖아. 밑변 높이 밑변 높이 넓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두 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소공식까지. 따라서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식 몇 가지야? 총 4가지 공식을 쓸 수 있어요. 4가지나 되기 때문에 은어변의 길이만 주어져도 모조리 다 구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어떤 사이 쓰는지 봐봐.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에서 대면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런 모양이야. 보여?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에서 대면에 빗변에 수선을 내렸어. 이 모양이야. 좀 더 지금 이게 궁금하잖아. 요거 설치 알지? 무슨 공식 쓸까? 소공식 쓰면 되겠다. 그치? 소공식 써서 얘 곱하기 얘는 2루트 6은 얘를 뭐라 할까? x 할까? 얘 곱하기 얘랑 같습니다. 루트 10 x는 루트 10분의 2루트 6이 되고요. 유리하면 얼마니? 10분의 아이씨 뭐야 약분 할까? 자 2 루트 10분의 6이죠. 10분의 6은 5분의 3이 되겠네. 그치? 유리하면 5분의 루트 15 5분의 2 루트 15가 되겠네. 그러면 전체 PQ의 길이는 얼마야? 이게 2배니까 5분의 4 루트 15가 되겠네. 됐죠? 할 수 있어. 근데 그림이 충분히 들어가야지 내가 뭘 어떻게 풀겠다는 판단이 설 거 아니야. 그치? 반드시 그림 그래서 푼가? 도형의 방식인데 그림 없이 풀어 제끼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기본적인 것도 그림 그려가면서 눈을 확인하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12번 유형을 안 했어요. 12번 안 했어요? 아, 혈액 길이 한다고 해서 오늘 맞나? 13번 하고? 미안. 그럼 아까 혈의 길이 했듯이 공통연도 다르진 않아요. 공통연도 혈인데 뭘. 자, 두 번의 공통연의 길을 구하였습니다. 그림 그려? 있क्या? 공통연 어디야? 얘지? 얘기를 구하는 거야. 얘도 현이니까 어때?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사발을 내리라고 해요. 아, 쌤, 저는 이쪽 원이 좋아요. 아, 상관없어. 여기서 내리라고. 근데 봐봐. 어떻게 했니? 결국 두 중심을 이어주시면 공통연을 어떻게 하겠어? 수직 이등분하게 되어 있죠. 그치? 자, 저걸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공통연의 두 교점이 있을 때 두 교점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구해서 중점 구할 수 있겠죠. 물끄덕이요? 아니잖아. 원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했지. 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든 원과 원이 만나는 교점이든 구할 생각하면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둘의 중점 어떻게 할 겁니까? 교점을 찾아야지 중점을 찾지.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 아, 결국은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공통인의 방정식이 있어 없어? 두 원의 방정식을 서로 빼면 공통인의 방정식 보여지지?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주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두 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직선 만들 수 있죠.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이 우리가 찾는 공통인의 중점이잖아. 그치?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시면 절대 못 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지 나중에 머리가 편해진다고. 그치? 약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상을 살짝 틀어서 해석을 해야지 이제 해결책이 보이잖아. 그치? 우리 지난번에 뭐였냐? 각의 이등분선. 각을 반을 쪼개려고 하면 절대 구해져 안 구해져? 안 구해지잖아. 어떻게 구했냐? 각의 이등분선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그래 있는 점의 자취였어요.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야지만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해석을. 자, 어쨌든 번의 문제고요. 어쨌든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 그치? 공통인이 있을 때 두 번의 중점을 연결한 거랑 공통인은 서로 수직 이등분하게 돼 있어. 그쵸? 공통인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야. 그럼 어느 쪽을 써도 상관없죠. 난 이쪽이 좋습니다라고 밑에 쓰면 돼. 자, 이쪽은 얼마야 중심이? 0,0이야. 반지름 얼마야? 루트 20이야. 그럼 공통인의 길이 구하려면 이거 절반을 구해서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니까 이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 길의 전체는 뭐냐? 원의 중심 0,0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네? 공통인의 방정식이 필요하겠네? 둘을 해자. 자, 이거 전개할게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9, 16, 25. 뭐야? 운동이네. 자, 여기서 이걸 뺍니다.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이걸 빼니까 6x, 빼니까 8y. 여기서 이걸 뺍니다. 20.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게 필요한 거니까. 5분의 10이니까 얼마 나오니? 2가 나오죠. 여기는 이런 얘기야.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20 빼기 2의 제곱 4. 20 빼기 4니까 16. 16 그러면 길이는 얼마 된다? 4가 되겠죠. 따라서 공통의 길이는 얼마 되니까 몇 배니까? 2배니까 공통의 길이는 8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사각형으로서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또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나? 아니지 그래? 가능하나? 아니야. 안 가능해.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됐죠? 공통의 길이 밑에 보여? 1331번 아까 우리 현의 길이에서 했던 문제죠.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 그치?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은 이 공통연의 길이가 원의 지름이 되는 원이 되지. 그치? 같은 문제. 다시 뒤로 넘어갈게. 우리 어디 몇 번 했었네? 몇 번 했었어? 접할 때 접선의 길이 했었지. 만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는 선생님 패스하겠습니다. 그치? 만나지 않을 때는 언제야? T가 R보다 클 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T가 R보다 작을 때. 같은 문제지 그치? 세 가지 문제.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9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접선 따라 할게. 자,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이것도 설명했었다. 그치? 지난 시간에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원박과 점 사이 거리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온다? 중심을 쳐다보고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면 더하기 반지를 했을 때 최대, 빼기 반지를 했을 때 최소가 된다고 하고요.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원박과의 직선 사이 또는 선분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역시 뭐야? 중심을 쳐다보지. 여기 있을 때 따라서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 더하기 반지름 하면 최대, 빼기 반지름 하면 최소. 똑같은 걸 올렸어요.
됐지? 그때 자 어디 볼 거냐면 1363번 한번 보기입니다. 1363번. 원위의 점 P와 직선 2x 빼기 3y 더하기 14는 0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이겠어요.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알지? 얘가 알지? 얘 위의 점이잖아. 이 위의 점 P와 이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은 오이씨 뭐지? 자 저번에 있을 거라고요. P는 여기를 돌아다닐 거라고요. 직선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P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겠지. 그럼 운 좋으면 이 사이 거리가 정수가 되기도 하고 운이 나쁘면 정수가 아닐 수는 알 수도 있겠지. 어떻게 할 거야? P를 다 옮겨가면서 다 길이가 정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식으로 P를 A, B로 놓고요. 점과 진 사이 거리를 구했을 때 그 식이 어떻게 나오니? 루트 4 더하기 9분의 절대값 2A 빼기 3B 더하기 14 이게 거리인데 이게 정수화되는 걸 찾으려면 감당이 돼? 안 될걸? 그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 이거 하나 볼게. 우리가 수학에서 정수 또는 자연수지 개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정수와 자연수가 갖는 성질, 특징을 이용하셔야겠죠. 어떤 특징이 있어? 실수하고 비교했을 때 정수와 자연수 어떤 특징이 있지? 실수는 어떤 성질을 가져? 연속성을 갖잖아.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실수에 대응되고 있죠. 실수들은 다 이어져 있다고요. 아무리 좁은 두 구간을 잡아도 그 사이에 무수한 실수들이 계속 만들 수가. 빈틈이 없어. 촘촘하게 실수들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위를 구해도 그 사이에 있는 실수의 개수는 셀 수가 없어요. 절대. 맞니? 근데 그에 반해서 정수와 자연수는 어때? 안 이어져 있잖아. 여기 지금 이어져 있는데 1, 2, 3, 4, 5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무식하잖아, 그지? 띄엄띄엄 돼 있잖아. 1, 수직선에 세워봐. 수직선에서 1, 2, 3 끊어져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위만 딱 잡아주시면 거기 안에서 정수와 자연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유한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됐니?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정수와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 값이 정수나 자연수가 되는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뭘 찾으라는 얘기야? 그들이 속하는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야. 범위가 나오면 그게 안에 찾아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범위를 찾는 거는 뭘 찾는 거랑 똑같아? 최대 최소를 찾는 거랑 똑같죠? 범위라는 거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니까. 됐지? 그럼 이 문제에서 봐봐. 거리가 정수인 점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 거리가 갖는 범위를 찾아내면 거기 안에서의 정수들은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거리의 범위는 거리 중에서 제일 긴 것과 제일 짧은 거 찾아야겠지. 아, 거리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구나. 그럼 그 녀석이 이제 보는 거야. 아, 거리의 최대 최소 중심 쳐다보는 거네. 여기 있을 때 최대, 여기 있을 때 최소구나. 그러면 요놈 사이 그려 보여야 된다 그랬죠? 중심이 얼마인데? x 빼기 3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9, 13 됐죠? 그럼 이 사이 거리는 루트 중심이 얼마인데? 3, 마이너스 1이니까 얘와 얘 사이 거리입니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x에 3제곱 넣으면 6 y에 마이너스 넣으면 6 루트 13분의 26이 되겠다. 26 그러면 유리하면 루트 13 곱하면 2루트 13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 되니? 이 길이가 2루트 13이니까 2루트 13 더하기 반지름 얼마? 루트 13 그래서 최대값은 3루트 13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2루트 13 빼기 반지름 아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를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내가 L이라고 그러면 L이 갖는 범위는
최대값이 얼마고? 3루트 13이고 최소값은 루트 13이니까 이 사이 값을 갖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 정수만 찾으면 되겠다. 루트 13 대략 얼마야? 3점 얼마죠? 맞죠? 3루트 13은 3점 얼마로 곱해 3 쓰면 안 되죠, 그치? 항상 그 사각 구할 때는 얘를 제곱해서 루트를 집어넣어야 된다. 루트 9는 9, 3, 20, 117 되겠죠. 117은 10의 제곱보다는 크고 11의 제곱 120보다는 작으니까 이건 얼마야? 10점 얼마가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정수 L은 뭐다? 4, 5, 6, 7, 8, 9, 10까지 되겠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서 틀리죠? 응? 왜 틀려? 왜 틀려? 정수 길이가 4인 점이 여기서 4라 치자 하나만 있니? 똑같은 게 또 있죠. 정수 길이가 4가 되는 점피가 이쪽에 하나 있으면 똑같은 길이가 반대쪽에 하나 있잖아. 5가 되는 것도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하나 있죠. 다 몇 개씩 존재하니? 2개씩. 따라서 전체 길이는 몇 개다? 전체 개수는 길이의 정수인 점의 정수인 값은 7개지만 그런 정수인 점 P의 개수는 14개가 되겠죠. 됐지? 자, 그리고도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게 또 있어. 여기는 이렇게 L의 범위가 적혀놨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내가 최대 최소를 구했더니 저 거리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7이 나왔어. 아, 그러면 L은 정수니까 3, 4, 5, 6, 7 해서 5개. 에이, 바보야. 5개 아니잖아. 2개씩 있으니까 얼마야? 10개. 그것도 바보야. 그치? 10개 아니잖아. 최대값이 얼마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고 최소값이 얼마 되는 거야? 3이 되는 상황이죠. 그 사이에 4, 5, 6 되는 것도 있겠죠. 4, 5, 6 되는 게 양쪽에 있으니까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지만 3이 되는 거 몇 개밖에 없어? 하나. 7이 되는 거 몇 개? 하나는 2개씩. 총 몇 개야? 8개라고 해야 돼. 얘는 최대 최소가 정수가 아니니까 최대 최소를 만족하는 점 하나밖에 없어서 얘들은 최대 최소가 아니니까 각각이 다 2개씩 존재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최대 최소를 포함하고 있죠. 최대 최소가 되는 점표는 몇 개밖에 없다? 1개씩밖에 없다. 따로 계산하셔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자칫 방심하면 틀려 다 해놓고 다시 정리하세요. 잘. 길이가 정수가 되는 거는 당연히 범위를 찾는 거야. 최소를 찾아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를 다 끄집어내고 당연히 왜 그게 1개씩 있는 게 아니고 2개씩 있을 수도 있다. 그림을 돌려가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비슷하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현의 길이 했죠. 지름 있어. 지름 말고 옆에 한 점이 있습니다. A점을 지나는 현의 길이를 다 구해볼까요? 그 중에서 현의 길이 중에서 정수인 것의 개수로 볼까요? 그럼 역시 뭐야? 현의 길이 중에서 최소인 것과 최대인 걸 찾아야겠죠. 이 점을 지나는 현 중에서 최대인 것은 당연히 뭐니? 지름이 제일 큰 현이니까 지름의 길이가 최대값이 될 거고요. 최소는 어떨 때겠니? 현의 길이가 제일 작아진 거는 지름의 수직일 때겠죠. 왜냐면 봐봐. 조금만 기울어져도 이쪽이 줄어드는 이쪽이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니까 최소에서는 벗어나겠죠. 그지? 따라서 현의 길이 중에서 최소가 되는 거는 지름의 수직일 때, 최다 되는 거는 지름. 오케이? 그러면 이때와 이때 사이 범위를 잡으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이 정수로 구해지면 얘들은 1개씩밖에 안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정수로 나오면 똑같은 게 반대쪽에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같은 길이 같은 현이 2개씩 나오는 거야. 길이가 제일 짧은 거랑 제일 긴 것만 1개씩 존재하고요. 나머지 길이에 대해서는 똑같은 현이 2개씩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따로 나누어서 개수를 세보셔야 돼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위의 점과 그 다음에 점 또는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 차수 문제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해서 풀었어요. 그치? 그대로 응용 문제들로 볼 수 있어야겠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쉬었다가 유형 20번부터 접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